집에 오니까 엄청 좋겠다, 그치? 자주 좀 보내줘야 되는데 참 몇 년 만에 오니 얼마나 설레겠노. 프놈펜에서 한 3시간쯤 달렸을까요? 며느리의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안 싸더니 신여사를 반깁니다. 4년 만에 방문. 참 많이 보고 싶었던 가족이죠. 나 이제 간다. 아이고 집 분위기는 알아가지고도 간다. 처음 봤는데도. 좀 해봐. 좀 있어 봐. 시집 가기 전에 한 방을 썼던 할머니의 품은 여전히 포근합니다. 할아버지라며.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참 내가 엄청나게 고맙다고. 이렇게 잘난 우리 며느리 힘들게 키워서 그것까지 보내줘서 고맙다고. 아주 많이 고맙다 그래, 많이. 아버지가 참 감사하다고 잘 가르쳐주고 그래도 아이고.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고. 내가 더 고맙지요. 내가 많이. 아이고 고맙지. 내가 많이 고맙지. 내가 너무 고맙지. 고맙습니다. 고생 안 시키고 잘 살게 도와줄게. 걱정 마세요. 응? 신여사가 한국에서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 머리 감는 거라 그래라 애미야. 응? 어이구 이거 큰 거 가져왔네. 와, 전부 샴푸, 치약 이거 다 신여사가 고른 겁니다. 우리 며느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고 깜짝 놀래. 치약을 보고. 캄보디아는 치약이 요만하다네. 응? 한 번도 못 쓴대요. 그래도 이만 세상에 여기는 어떻게 큰 게 이런 게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써보시라고 그래 챙겨가지고 왔구만. 여기? 네. 이건 뭐 하는 거야? 밥질 때 하는 거예요. 밥질 때 하는 거예요. 밥. 우리나라도 옛날엔 이렇게 했었어. 근데 이제는 지금 하라 못하지. 그래 우리 옛날 그거하고 똑같네. 야 근데 이건 참 시원하고 좋긴 하겠다, 그치? 네, 시원해요. 뭐 청소할 일이 없네. 네. 그러니까 애미가 청소를 잘 안 하는구나. 며느리 혜영 씨네 집은 대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멍이 숭숭 나 있어서 먼지가 들어왔다가도 그냥 금방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자, 이때 예리한 신여사의 눈에 띈 한쪽 구석. 먼지가 싹 쌓인 모습에 가만히 있을 그녀가 아니죠. 이거를 뭐 어떻게 그지 뭐 이게 되겠나 이렇게 어디 한번 보자. 안 돼요. 닦아지긴 닦아지네. 평소 습관대로 걸레질에 나선 신여사. 나무예요, 나무집. 나무집인데 그렇게 어머니처럼 닦으면은 망가져? 평생 닦아주고 또 그렇게 지지도 않고 사람만 쓰러져요. 이게 나무집이라서. 그렇겠다. 그렇겠다. 맞아요. 아무리 쓸고 닦아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왜 청소를 안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네요. 이렇게 바람이 불면 먼지가 그대로 그냥 집으로 다 날아 올라오니까 이런 창 트리고 이런 데는 닦을 엄두도 못 내고 아예. 또 바닥은 대나무로 얼기설기 돼 있으니까 그냥 여기가 그러려니 하지 뭐. 다음 날 마을 주민들이 혜영 씨 집으로 모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큰 행사를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 없어서는 안 될 게 초, 향, 꽃 이렇게 3가지예요. 재료들은 꼭두 새벽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ngày nâng cái thợ bón xong cái tiền chôn mẹ hoa được ở chỗ ta thằng mốc ô còn slap tơ
인근 사찰에서 스님도 오셨네요. 멀리서 찾아준 한국 식구에게 행복을 빌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요, 귀한 손님을 위해서 조상님께 기도를 올리는 풍습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문화가 좀 다양하긴 하네. 한국에 이런 거 없어 처음 봤거든. 근데 아주 성대하고만 커. 그 중에서도 빠뜨릴 수 없는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스님들이 직접 물을 뿌려주는 쓰라 오뜨기라는 건데 이 물을 맞으면 애군이 씻기고요. 부와 행운이 따른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 손님들에게 꼭 대접하고 싶었던 의식이기도 하죠. 캄보디아 식구들은 그 뜻을 알고 있으니까 물벼락에도 미소가 나오는데 신여사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뭔 소리 좀 많이 줬다고 물바가지 들어보냐. 문화가 그러니 맞아야지 어떡해. 시원하겠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네. 하루 내 집에 와가지고 물벼락 맞는 건 나밖에 없을걸. 이게 뭐야 이게. 사람 많은데. Đó cầm dân nó còn hỏi mấy cuộc thằng ấy dân. 마을 주민들도 신여사와 며느리한테 복을 빌어줍니다. 어머니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 모시고 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아이고 빨래도 희한하게 하네. 사돈 처녀가 손빨래를 하는데요. 신여사 눈에는 참 이상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겠나 이렇게 빡빡 좀 문질러야 되지. 희한하네. 빨래도 희한하게 한다 캄보디아는. 아이고. 그렇네요. 빨래 빠는 방법이 참 다르네요. 한국에서 신여사가 어떻게 청소했는지 기억나시죠? 신발을 빨 때도요. 완벽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꼼꼼합니다. 하루 쉬는 운동화라도 흙먼지가 묻었다 하면 참고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가족들의 신발을 빨았어요. 그리고 짬만 나면은 또 쓸고 또 닦고 신여사가 청결에 이토록 집착을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닦아야지. 아니면 애들하고 먼지도 있고 또 아토피가 애들이 있거든. 젊은 시절의 신여사는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청소할 시간에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근데 손주가 아토피라는 얘기를 듣고 민감해졌습니다. 손주가 아픈 게 청소에 소홀한 당신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던 거죠. 지가 시원찮게 하는 거는 그 이튿날 출근하고 나면 내가 대대로 다 해. 침대 미치고 뭐 창틀 문틈 이런 데 다 내가 닦지. 지는 모를게요. 응? 모르지. 저 없을 때 하니까. 사실 며느리도요.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 대청소도 마다하지 않았던 거죠. 오늘 그 고마움을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고민 끝에 바나나 나무 농장을 찾았어요. 오늘 점심 메뉴는요. 바나나 나무 잘라가지고 채소로 만들어서 소스 지글 먹을 거예요. 바나나 나무로 음식을 할 수 있어? 네. 애미가? 네. 아이고야, 세상 그렇구나. 아이고, 조심해라, 애미야. 네. 아이고. 평소에 얌전한 줄 알았던 며느리가 낯질 몇 번에 나무를 그냥 뚝딱 베어냅니다. 넘어간다, 조심해. 우와, 이게 뭐야, 이게?
이 속에 이게 뭐 이것도 먹어? 어머 진이 막 나오네. 이거는요, 혜영 씨의 친정 아빠가 2년 넘게 직접 키운 바나나 나무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종종 먹는 음식 재료인데 약간의 손질이 필요해요. 애미야, 그래서 그 속에 이제 속에 연한 것만 먹는 거야? 네, 그거 속으로. 아 이제 겉껍데기는 좀 억시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겼구나. 야, 이걸 다 쓰는 거야? 3m의 나무 하나를 베어도 먹을 수 있는 양은 딱 요 정도입니다. 밑동 근처의 연한 부분만 먹거든요. 매운 것도 많이 드시고 좀 독한 약이나 또 술이나 좀 약간 그런 거 많이 드시니까 그런 거 바나나 나무 그런 거 먹으면 속이 좀 편안해요. 그게 근데 내가 속이 좀 안 좋거든. 밥을 제때 안 먹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 자꾸 먹으면 좀 나아질 것 같다, 그치? 응? 신여사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고생 중입니다. 며느리는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꽃 같다, 꽃. 썰어놓으니까 그 속이. 캄보디아에서는 바나나 나무 속이 위장병에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꼭 맛보여 드려야 되겠다 다짐을 했었는데 오늘에서야 이룹니다. 애미야. 애미가 이런 걸 해준다고 내가 고마워서 봐라. 나는 더운데 부채질하고 앉았다. 응? 이거 봐라. 드디어 음식이 완성됐네요. 이걸만 늘 먹으면 시어머니한테 느리다 잔소리를 듣던 며느리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늑장을 부리는 대신에 솜씨를 제대로 부렸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연한 게, 응? 이 맛이 아삭아삭하네. 안 이상해요. 아주 맛있는데. 어머니 제가 좋은 건데 만들었다 어머니 혹시 못 드실까 봐 걱정되는데 맛있게 아니야, 아주 맛있다, 야. 응? 아이고, 더운데 하느라고 고생 많았네. 이거 너무 이걸 참 오래 키우는 걸 커다란 걸 잘라가서 나를 위해서 잘라서 우리 며느리가 해준다는 자체가 참 너무 고맙죠. 음식의 맛보다 더 깊은 며느리의 정성이 전해집니다. 저 옛날 한국 처음 갔을 때 보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 행동이 다 알아요. 그 기분, 그 느낌 알아요. 다음 날. 어머나, 혜영 씨가 여동생과 함께 걸레질을 하네요. 쓰레기는요, 나무 사이에 난 구멍으로 쑥 버리면 됩니다. 바닥은 걸레로 또 훔치면 끝. 청소가 귀찮은 주부들한테는 참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신여사님은 어떠실지요? 얼마라고 이 걸레 삶는 거는 사부인 좀 가르쳐주자, 시엄마. 어? 야, 그건 다 빨려면 오늘 해결 빨아야 되겠거든요. 아이고, 신여사가 일을 벌였습니다. 사돈 식구들이 깨끗한 걸레를 썼으면 하는 마음에 직접 걸레를 삶기로 한 거예요. 애미야, 내가 걸레를 모아가지고 오니까 사부인이 막 따라오면서 붙잡아. 그러니까요. 그거 왜 가져가냐, 이게요. 어? 그래서 한국에는 흙먼지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그냥 삶고 그러는데 아유, 참. 이거 쌀만 들이면 사부인이 앞으로 이렇게, 아이고, 더워도 우리 한국 사는 사돈이 와서 해보니 깨끗하더라 하고 혹시나 또 하실 줄 아나. 그래서 한번 쌀만 이렇게 빨아서 빨리 해드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지. 걸레 빨아놓고. 그동안 잘 챙겨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걸레로 표현하다니요. 청소의 달인 신여사답죠? 마당에서 퍼지는 뜨거운 열기에 혜영 씨의 친정 엄마가 관심을 보입니다. cao cái bát cháo lắm nữa sọc nhom này ngào như thế bát cháo là nạp cái khởi dân á 그러니까 통역 중에 이거 삶아서 빨았거든. 깨끗해지거든. 한번 보시라 그래. 한국은 다 이렇게 한다고. mai các bạn em thằng chê chăm mơ con bao ngao mô bùm sạch chê cả thằng nhá. 우리는 뭐 삶아서 빨아 입잖아, 그치? 그걸 왜 버리냐고, 아까운 걸. 뜨거.
왜 뜸이야? 아이고 별꼬라지야 이 소리 아니야? 내 말이 그런 것 같아. 아이고 별꼬라지 저 뭐 하는지 진짜 뜨거워 죽겠는데 그 소리 같아. Man. 아이고 별꼬라지야 더워 죽겠는데 뭐 하지. 캄보디아에서는 빨래 삶는 문화가 생소합니다. 나무집 특성상 걸레가 쉽게 더러워지니까 소모품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40도 가까이 오르는 불볕 더위에 불을 피우다니요. 아까워도 그럼 헹궈야지 끝이 나지. 사돈 내외 눈에는 신여사가 참 신기하게 보입니다. 스톱 타임. 봐봐 계속 뭐라 하시네. 큰일 났네. 내가 밉상밖에 생겼네 잘한다고 하는 게. 큰일 났다 지금 혼났다니까. 나까지 뭐라 하시는 거지?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더 행거라 하고, 예. 또 엄마는 뭐 걸레니까 어지간히 그 정도 헹구면 깨끗한다고 하시고, 예, 그래요. 나는 덥고. 그렇게 하면 깨끗하기도 하고 또 버리질 안 하잖아. 그치? 자꾸 입고 쓸 수가 있잖아. nó kìm ngao tức thì bông nó tắt đã từ buồn tiền tiền trong hà lắm. 아, 아유, 그렇구나. 그런 걸 모르고 더운데 며느리 보고 쌀 마라 빨아라 날거 그랬네. 어? 아이고 이런 쓸 엄마 보기에는 엄청 고생하는 거 속상하셨겠다. 어? 저놈의 시민은 왜 우리 딸 이렇게 고생을 시켜 이러시겠다. 그치? 어? 입장에선 그렇겠네. 나는 또 당연한 건데. 아이고 사부인한테 딸내미 고생시켜서 속상하셨겠다. 사돈 눈치가 보이네요. 아이고 더워 좀 쉬었다 하자 애미야. 네. 고생했다. 정선에서요 갓 시집온 며느리한테 빨래를 못 삶는다면서 꾸중을 했었는데 못내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해가지. 처음 와서는 도대체가 왜 저러는지 뭐 도대체가 속이 터져 죽겠더구만. 와 보니까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한 20년 넘게 그렇게 살았는데 그거를 바꿔서 지가 하자니 힘들었지. 우리 며느리도 힘들었지. 또 힘이 따라서 이렇게 하느라고 힘들었지. 신여사가 안사돈의 일터에 따라 나섰습니다. 요즘이 가지 수확철이래요. 이게 좀 틀리네. 나는 안 된다. 도와주기는 커녕. 응? 아니 그러니까 여자들은 한국 같으면 호미를 하잖아. 근데 여기는 이렇게 기다른 거 하네. 그게 좀 틀리다, 그치? 응? 사돈 땀나고 힘 안 드세요? 힘드시지? Mình sơi chỉ hot tới phần còn thà việc cái đào. 신여사가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습니다. 큰 딸내미 한국 보내시고 많이 서운하셨겠구만. 응? 지금은 좀 어떠실까? 이제 좀 나아졌을지 뭐. 처음에는 엄청 허전하셨겠다, 그치? Nó dùng tới ta cô ta mang sọc và nhưng tới bên này chặt phần lực ấy nó thà cô ta sọc tới tới khơi nhưng óc chặt hơi nó thà sụp hơi. 저도 잘하지만 나도 잘하려고 애쓰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러고 또 이렇게 잘 키워서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Bà quạt thà chẳng ô côn nơi từ lồng bàn mờ thà xa côn nhiều lắm. Tôi nhom sờ bài chặt đai đó từ bàn sờ bài chặt chết sờ lạnh côn xa chết em chẳng có ô đai. 큰맘 먹으시고 보니까 저 그런 마음이셨구나. 어디 보자. 아이고 우리 사돈.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유 어끈 고마워. 어끈 한 마디 배웠네. 그래도 한국말. 어끈 고맙습니다. 신여사는요 먼 타향으로 딸을 시집 보낸 안사돈의 걱정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혜영 씨가 캄보디아를 떠난 지 벌써 8년 됐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던 그날이 아직 생생한데 이젠 한국에서의 생활 습관이 익숙해진 걸 느낍니다. 계단 청소만 해도 그래요. 누가 시키지도 않은 걸 자진해서 하니까 말이에요. 아, 계단 청소 오래간만에 계단이 흙이 너무 지저분해서 예,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약간 몸이 좀 배서 이게 하는 게 일을 하는 게 그래서 좀 지저분하면 또 못 보고. 시집가기 전에 혜영 씨는 사촌 언니를 도와서 인쇄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집안 살림이 엄마 몫이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មានការផ្លាស់ប្ដូរពួកអីមើលទៅគាត់ដូចចេះដឹងជាថ្ងៃមុនដូច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고부는 메콩강을 찾았습니다. 혜영 씨는 신여사와 함께 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이게 더 유명한가 보지? 예, 여기 노래가 있다. 여기 메콩강에는 민물에 사는 돌고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고 싶어서 이곳을 찾았는데요. 근데 돌고래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네요. 혜영 씨는 가슴속에 담아뒀던 말을 밖으로 꺼냅니다. 가끔도 어머니나 저는 갈등이 있잖아요. 그냥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멀리서 이렇게 와서 서로 만나 살고 하는 게 뭘 마음에 딱딱 들 수가 있어? 살아가면서 맞춰 살아야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근데 어머니가 힘드시니까 저는 안 들어온 거지. 어머니가 엄청. 신여사는 처음 듣는 말입니다. 굼뜨다고 야단만 친 당신을 며느리가 걱정을 해주고 있네요. 옛날보다 더 사이좋게 또 잘 생활하고 또 어머니한테 더 잘해주고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자식 미운 부모는 없다 원래. 내리 사랑이라고. 뭐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나 우리 없어도 애들 들고 잘 살아나가라고 이제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교훈을 알려주는 거지. 사람이 미우면 한 집에서 못 살아. 우리는 그래도 잘 살고 있어, 그렇지? 고부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된 그때에 어머나 기다렸던 강에 사는 돌고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저거다! 저기다! 아이고! 캄보디아에서는요 마음이 착한 사람에게만 강에 사는 돌고래가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고부의 마음이 하늘에 전해졌나 봐요. 있긴 있네. 어? 진짜 민물에도 저 고래가 있긴 있네. 아, 진짜 신기하네. 드넓게 펼쳐진 강줄기 위에서 고부는 단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서로를 보듬어준 따뜻함과 희망을 말입니다. 더워서 느릿한 문화를 보고 갔으니 우리 며느리가 좀 늦게 하고 느려도 그전처럼 막 야 빨리 이거 빼고 자꾸 이렇게 그래 그렇더라 자꾸 이렇게 자제를 해야지 내 마음을 내가 이해를 좀 많이 하고 좀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자기 생각은 맞지 않아요. 입장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캄보디아 오면은 캄보디아식으로 하는 거 당연히고 한국에 가면 한국식대로 하는 거 당연히고 앞으로는 한국식으로 한국 어머니를 따라서 열심히 살 거라고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소 때문에 아웅다웅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각자의 이유를 알고 나니까 이렇게 쉽게 응어리가 풀리네요.
한 배를 탄 고부의 여행은 지금부터 진짜 시작입니다.